반갑습니다. 심리학자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금요일에는 사랑 공부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사랑과 행복이 동의어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행복해질 것이고, 지금 내가 불행한 것은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사랑과 행복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랑을 정말 열심히 해도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랑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삶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을 하면서 더 괴로워지고, 정말 부모의 어떤 잘못된 삶을 나도 모르게 다시 반복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우한 환경, 그 다음에 사랑받지 못했던 환경에서 자랐던 아이들은 대부분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난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난 아빠처럼 안 살 거야. 이렇게요. 그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견뎌냅니다. 어떻게 견딜까요? 상상하면서요.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고 정말 백설공주님 같은 예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면 난 정말로 우리 부모가 한 것처럼 정말 한심하고 어이없게 가정을 이루지 않고 정말 윤택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룰 거다라고 상상합니다. 그 상상을 했던 그 힘으로 사실은 그 어린 시절의 아픔과 고통, 트라우마를 견뎌낸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하죠. 이제 성인이 됩니다. 스스로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사랑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착각하고 성급하게 결정하죠. 네, 그래서 이들이 대부분 결혼을 일찍 합니다. 20살, 그래서 25살, 그 전후로 결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모의 삶을 그대로 대물림, 그대로 복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부모의 행동을 내가 똑같이 하게 되고, 그것을 또 내 자식에게 대물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불행의 대물림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심리적 원인과 사회적 원인,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요. 사랑과 행복은 절대 동의어가 아니다. 사랑 없이도 행복할 수 있고, 사랑을 하더라도 충분히 불행해질 수 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런 성급한 결혼, 이것의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애착이론입니다. 네. 나의 성장 과정에서 불안정한 애착을 경험한 경우, 그러니까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는요, 대부분 관계에서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성인이 돼서 연애를 하거나 사랑을 할 때 대부분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 상대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예, 애착 불안이 생기죠. 성인으로서 애착 불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성인으로서 애착 불안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에게 더 집착하게 되고, 또 상대를 어디 못 가게 딱 붙잡으려고 그러면 결혼만 한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사랑과 안정감을 빨리 얻기 위해서 성급한 결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낮은 개념, 낮은 자기 개념, 그리고 낮은 자존감이 문제가 됩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기본적으로 자존감 자체가 좀 낮아요. 그래서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뭐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과잉 행동을 하게 되고, 뭐가 자꾸 뽐을 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떤 자기가 성인이 됐을 때, 특히 여성분들 같으면 성적 매력을 과시하게 되고 막 이럴 수 있죠. 네. 또 온전한 자기 개념이 확립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연히 빨리 결혼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른 결혼을 선택하게 되고요. 결국 어떻게 되죠? 건강한 관계는 없죠. 맞잖아요. 자, 자기 자존감도 낮고 자기 개념,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상대가 나타나서 나를 사랑해 준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막연히 정말 탈피하고 싶다. 그리고 가정만 있으면, 결혼만 하면 무조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건강한 관계는 형성이 될 수가 없고, 당연히 이 결혼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네. 또 세 번째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죠. 트라우마가 반복됩니다. 그렇게 미워했던 우리 부모의 행동을 내가 그대로 반복합니다. 이것을 프로이트는 뭐라고 그랬냐면 반복 강박이라고 했어요. 인간은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를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반복 강박의
반복 강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면 미해결 과제라고도 할 수 있죠.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돼서 그 문제를 계속 다시 끌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결국에 다 실패하죠. 또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불행한 행동을 패턴을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린 시절에 불행한 결혼, 부모의 불행한 결혼을 목격한 아이들은요, 대부분 다 비슷한 관계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말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증오하면 증오할수록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불우한 환경, 그 다음에 이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 그러면 부모에 대해서 긍정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래야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지, 부모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면 할수록 어떤 문제가 빠지냐? 반복 강박에 빠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걸 계속 반복하게 돼요. 그러면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식도 또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단순하게 딱 나를 놓고 위도 불행했고 나도 불행하고 밑에도 불행합니다. 그러면 이 불행한 이 가족의 연대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이건 좀 피하자고요. 알았죠? 자, 네 번째입니다. 인지적 오류요. 비합리적인 신념이 있죠. 결혼하면 모든 것이 다 나아질 거야.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해질 것이야. 이런 비현실적인 기대가 이른 결혼을 서두르게 되고 또 실망, 또 갈등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또 관계에 있어서는 분명히 트러블도 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좀 준비하고 결혼을 해도 사실 어려운 게 결혼인데, 그냥 막연히 날 사랑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어떤 난 정말 불우한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리 때문에 그냥 결혼을 한다. 그럼 대부분 다 실패하게 됩니다. 네, 자, 사회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경제 불안과 생존 본능입니다. 불우한 가정 출신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렵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생존 전략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가정에서 탈출하려고 하는데 이성이 있다. 근데 그 이성이 나보다 조금 더 능력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쫓아가는 겁니다. 네, 생존하기 위해서. 맞죠? 그래서 이 경제적인 어떤 안정을 얻고자 하는 심리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죠?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세상은 공짜 없습니다. 네, 아무리 사랑한다고 그래도 나도 준비할 것을 준비하고 내 것이 있어야 결혼 생활을 해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것이지, 그냥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든데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 근데 그 상대가 나보다 좀 여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가정을 탈출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되게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사회적 기대와 압박이죠. 보수적인 환경에서는요, 결혼을 해야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어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압박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그러죠. 명절날 누구 만나면 싱글로 혼자 있거나 이러면 한마디씩 말을 합니다. 언제 시집 가냐, 애는 낳아야 되는데 이거 너무 늦어가지고 어떡하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어떤 성인이 됐을 때 이거라도 좀 잘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학대받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어떤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기 원하는 것만큼 성과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처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기가 만족스러울 만큼 환경이 받쳐주지 못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때 이거라도 내가 꼭 해야겠다, 이런 심리가 발동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엔 이른 결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결국에 나도 모르게 부모가 살았던 그런 불행한 결혼을 나도 모르게 반복하게 되죠. 자,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의 역할 모델이 부재입니다. 자, 건강한 결혼 생활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을 모릅니다. 배운 경험이 없죠. 제일 좋은 경험은 사실은 모방입니다. 경험이고요. 근데 그 모방과 경험을 할 기회가 없었죠. 왜요? 우리 부모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모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이른 결혼 생활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게 뭐가 있겠어요?
실제로 갈등이 생기거나 의견이 충돌이 생겼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부모가 했던 방식대로 비효율적이고 폭력적이고 단절적인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화합하고 이런 거 안 돼요. 왜요? 아까 얘기했지만 모방하고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실제로 이렇게 불우한 환경을 탈출하기 위해서 결혼을 선택한 경우는 대부분 파경으로 이어지고 오히려 더 큰 불행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자기 이해, 그 다음에 치유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결혼 전에 자신을 애착 유형, 그 다음에 자존감의 상태, 트라우마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게 좀 약하구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산을 올라가려고 해도 내 건강 상태를 확인하잖아요. 그죠? 아, 난 좀 장이 약해. 그러니까 올라갈 때 너무 많은 걸 먹으면 안 되겠다. 그죠? 난 무릎이 좀 약하니까 무릎 보호대를 하고 가야겠네. 그쵸? 근데 결혼은 어떻겠어요? 결혼은 더 어려운 일이고 더 오래 해야 되는 일인데 나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죠. 네, 그래서 자기 이해를 높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담, 독서, 명상, 심리치료 등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먼저 돌아보셔야 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아야 돼요. 누구를 만나기 전에 충분히 나랑 대화하시고 나랑 친해져야 됩니다. 모든 관계의 시작은 자기와의 관계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면 타인과의 관계는 모래성입니다.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결혼 전에 충분한 경험, 그 다음에 학습이 필요합니다. 네. 직장 생활, 그 다음에 뭐 여행, 다양한 인간관계,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사람과 어떤 결혼 생활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사람 사는 거 별거 없고, 그죠? 내가 이 사람한테 이겨봐야 남는 거 없고, 그죠? 자존심 좀 상해도 뭐 내일 세상 무너지는 거 아니다. 그러면 아, 그래, 그냥 사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죠? 이런 과정이 없다. 사람들과 같이 보내고 직장 생활 열심히 안 하고 여행도 안 다니고 다양한 인간관계도 안 맺으면 어떻게 돼요? 어린 시절에, 그죠? 초등학교 시절에 그 상상했던 백마탄 왕자님, 그 다음 신데렐라 공주님, 이런 것만 상상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대한테 그걸 원하게 되죠. 그러면 결혼 생활은 파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트라우마가 있고 이렇게 불우한 환경이 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직장 생활, 여행,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다양한 인간관계, 이런 거를 맺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건강한 애착 관계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친구, 동료, 멘토 등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연습을 통해 성숙하고 안정적인 인간관계 형성을 연습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짧게 강렬하고 짧게 맛있고 신나고 뭐 이런 거 안 돼요, 관계가. 그건 옳지 않습니다. 무덤덤하고 심심하고 조금은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 관계가 쭉 지속된다. 그러면 그게 정말 인간관계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못하죠. 특히나 이렇게 불우한 환경에서 혼자 어떤 상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봤던 아이들은 어른이 돼서는 그런 것은 좋은 인간관계라고 생각 못합니다. 그런데 진짜 인간관계는 이렇게 무덤덤하게 오래가는 인간관계가 정말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 해결 능력, 그 다음에 문제 어떤 해결 능력과 또 이 의사소통 능력,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이야기들, 조금 마찰이 생기는 것들을 편안하게 넘길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도 이렇게 이 인간관계 또 애착관계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좋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리적, 경제적 독립이 필요합니다. 이 이후에 결혼을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경제적으로 자립한 후에 현실적인 문제를 줄여나가야죠. 그죠? 대부분 초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특히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상대에게 어떤 희망과 기대를 다 실어주고 결혼이 탈출구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는 경우엔 대부분 실패하죠. 그래서 그러기 이전에 나부터 스스로 자립하는,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자립을 한 후에 정말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이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사실 그래요. 정말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이 안 맞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보다는 혼자 사는 걸 선택해도 좋죠.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입니다. 좋은 결혼 생활의 롤 모델을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어떤 교회나 성당 또 절 이렇게 종교 모임 같은 데 가면 다양한 연령층이 한꺼번에 모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보입니다. 네, 정말로 서로를 배려해주고 아껴주고 얘기도 잘 들어주고 보듬어주고 이런 부부들이 있어요. 내 부모와 다르게. 그러면 그분들과 가까이 지내고 그분들에게 어떤 서로를 대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모방하시고 학습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분명히 좋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 불우한 환경에 있는 친구들이 자라서 이른 결혼을 탈출구라고 생각하고 선택했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기는 사례들을 알아봤습니다. 네, 이 결혼과 사랑과 행복은 절대 동요가 아닙니다. 아셨죠? 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리학당이었습니다.